지난 3월 9일부터 TVN과 넷플릭스에서 방송된 한국 드라마 김수현과 김지원 주연의 눈물의 여왕이 4월 28일 마지막 16화가 방송되며 대단원의 막을 내렸습니다. 그동안 숱한 화제를 뿌리며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 및 동남아 그리고 전 세계적인 관심을 받으며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기도 하는 등 줄곧 톱10 상위권을 유지할 정도로 꾸준한 인기를 얻었습니다. 지난 3월 9일과 10일 방송된 1화 및 2화의 시청률은 5.9%와 8.7%로 시작했지만 이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며 마침내 마지막 16화에서는 24.9%를 기록하면서 그 전까지 TVN 드라마 중 최고의 시청률을 기록했던 사랑의 불시착의 시청률 21.9%를 뛰어넘는 사상 최고의 시청률이라는 위협을 달성하였습니다. 일본에서도 넷플릭스 톱10 순위 차트 1위를 연이어 기록하는 등 새로운 한류의 바람을 다시 일으키는 기폭제라고 할 만큼 엄청난 흥행을 일으키며 인기몰이를 하였는데요. 한국 드라마 앞에만 서면 작아지는 일본인들의 탄식의 댓글을 난무하게 했고 2024년 최고의 한드 명작 드라마라고 해도 반론하기 어려울 눈물의 여왕에 관한 일본 기사 중 5월 5일자 리얼 사운드의 분석 및 감상평을 소개해드립니다. 눈물의 여왕, 김수현 김지원 다시 부부로 사랑의 불시착을 뛰어넘는 유종의 미. 지난 4월 28일 마지막 회를 맞은 부부의 사랑을 그린 메가히트 드라마 눈물의 여왕은 한국 본국의 시청률이 사랑의 불시착을 넘어 TVN 역대 시청률 1위에 올랐다. 눈물의 여왕에서 주연을 맡은 김수현과 김지원이라는 인기 배우가 부부 역할로 보여준 한국 드라마 역사에 남을 최고의 케미스트리와 명배우로 채운 캐스팅과 박지은 극본, 김희원 감독, 장영우 감독의 시너지가 제작진의 예상을 훨씬 뛰어넘는 메가 히트작을 만들어냈다. 이 작품은 결혼 3년 차를 맞은 권태기 부부에게 일어난 위기로 인한 사랑의 재현과 기적을 그린 로맨틱 코미디다. 김수현은 시골 슈퍼마켓의 왕자이자 변호사인 백현우를 압도적인 연기력으로 시청자들의 눈물을 자아내며 매료시키는 데 성공했다. 김지원은 퀸즈그룹 재벌 3세 백화점의 여왕 홍혜인으로 선천적으로 지기 싫어하는 기질과 솔직한 표현에 익숙하지 않은 성격을 지닌 미모의 여왕을 화려하고 러블리하게 연기하며 시청자들의 사랑을 받았다. 더불어 일생일대의 캐릭터가 된 현우와 혜인을 만들어낸 김수현과 김지원의 명연기가 본 작품의 메가히트를 몰고 온 것은 주지의 사실일 것이다. 현우와 혜인 부부의 사랑의 향방을 전 세계 시청자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은 넷플릭스 글로벌 순위 차트에 항상 상위권에 올랐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이번 글에서는 찬반양론의 대반향을 일으킨 제15화와 최종화가 되는 제16화를 중심으로 소개하고자 한다. 수술을 받는 혜인은 마취 주사를 맞고 의식이 없어지기 직전까지 백현우의 이름을 반복하며 현우를 잊지 않도록 이 이름 잊지 마 라고 자신에게 되낸다. 혜인을 기다리는 현우는 은성, 박성훈 분의 음모에 의해 살인 혐의로 체포되고 만다. 현우가 경찰에 연행된 뒤 은성이 모습을 드러내고 떨어져 있던 혜인의 노트를 주워 읽어나간다. 은성은 혜인이 노트에 쓴 두 사람의 궤적을 읽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노트를 소각로에 집어던진다. 기억이 없는 혜인에게 은성은 자신이 약혼자라고 믿게 만들고 현우는 전 남편이자 스토커라고 알리며 더 나아가 가족과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한다. 어쨌든 은성의 사악한 전개가 이어졌다. 혜인은 은성으로부터 전 남편 백현우의 도리에 어긋난 행실을 듣고 현우를 한번 보려고 수감 중인 현우를 찾아간다. 가까이 모습을 드러낸 현우를 보고 마음이 흔들리고 가슴이 아파지는 혜인. 현우는 친구 양기, 문태유 분 등 변호사 군단의 활약으로 인해 무죄로 풀려나 용두리의 본가로 돌아간다. 그런 현우를 미행하는 혜인은 자신의 가족과 다정하게 지내는 현우의 모습과 현우가 좋아하는 것을 메모하는 등 그에 대해 신경을 쓴다. 한편 현우는 자신을 까맣게 잊고 은성의 말을 믿고 있는 혜인에게 은성을 의심하라고 충고한다. 기억을 잃어버린 혜인이지만 마음과 몸은 정직해서 현우를 생각하는 마음이 표식으로 드러난다. 그런 혜인의 모습을 본 은성은 현우를 죽이려 한다.
이야기의 최대 클라이맥스가 될 은성과 현우의 대결은 일방적인 은성의 공격이 되지만 현우의 강인한 육체와 정신력과 혜인을 향한 사랑의 힘으로 결국 이기게 되고 은성은 애처로운 최후를 맞게 된다. 어린 시절 어머니인 모슬이 이미숙분에게 버림받은 은성은 그때부터 계속 어머니의 사랑을 구하며 어머니가 찾아줄 날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린 시절의 슬픔을 머금은 은성의 슬픈 눈이 엄마를 찾아 쫓는 슬프고 애처롭고 안타까운 모습이 강렬한 임팩트를 남기며 은성이라는 비극적인 빌런의 동정을 금할 수가 없다. 은성의 인생은 너무한 것이 아닐까 하고 안타까운 마음이 들어버린 시청자도 많지 않을까? 엄마인 모슬이는 불쌍한 자기 자식에게 무슨 생각을 할까? 눈물을 흘리기는 하지만 이내 은성의 주식과 자금을 자신의 것으로 만드는 모습은 돈에 홀린 망자라 할 수밖에 없다. 수철 곽동현 분의 아내 다혜, 이주빈 분 등의 활약으로 현우와 혜인은 빼앗긴 퀸즈 그룹을 모슬희로부터 되찾는 데 성공했고 모든 악의 근원인 모슬이는 감옥에 가게 됐다. 퀸스 그룹은 창업자 가문이 돌아오고 혜인의 큰아버지 범석 박윤희 분이 회장이 됐으며 혜인은 퀸스 백화점 여왕으로 돌아왔다. 병을 겪고 성장한 혜인은 예전에 차갑고 도도한 경영에서 배려심 깊은 경영자로 변모했다. 그리고 현우와 혜인의 가족들에게도 평화로운 시간이 찾아왔다. 혜인은 현우와 마음의 엇갈림의 계기가 된 유산의 기억을 되찾고 현우에게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며 고집을 부려 어리석은 오해를 불렀다고 진심을 전한다. 이어서 문을 두드리는 것보다 방에 틀어박혀 당신을 미워하는 것이 더 쉬웠으니까.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다면 잘 될지도라고 솔직한 생각을 전했다. 그동안 진심을 전하지 못하고 고집을 부려 상황을 악화시켜온 혜인의 솔직한 말을 들은 현우는 놀라는 표정을 짓는다. 그리고 현우 또한 나도 마찬가지였다. 매일의 소소한 일상 속에서 지치고 싸우고 서로 실망하는 게 두려웠다고 진심을 밝혔다. 두 사람의 마음은 완전히 재구축되어 다시 서로를 사랑할 수 있게 되었고 현우는 혜인에게 두 번째 프로포즈를 한다. 생각하지도 못한 복선도 드러난 눈물의 여왕 마지막 편. 최종화가 되어서야 지금까지의 복선이 차례차례로 드러나는 가운데 생각지도 못한 복선의 씨앗이 뿌려져 있다는 것을 깨달았는데 역시 뜻밖의 전개가 찾아왔다. 지난 14회를 돌아보면 현우와 혜인이 혜인의 희망으로 묘지를 산책하는 장면이 나온다. 혜인은 거기서 공원에 묘지가 있다니 멋져요. 매장되는 것이 산이나 바다가 아니라 마을 근처라면 죽는 것도 두렵지 않아요 라고 현우에게 이야기하는데 거기서 무덤에 꽃을 올리는 노인의 모습을 본다. 아내의 무덤인가 라고 말하는 혜인이지만 현우에게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다. 혜인에게만 보이는 이 환각의 노인이 마지막 편에서의 미래의 현우이고 혜인의 잠자는 무덤에 라벤더를 올리는 미래 예지였음을 알 수 있다. 라벤더는 이야기 속에서 가끔씩 등장했는데 라벤더의 꽃말,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도 멋지면서도 감동을 부르는 소품으로 연출됐던 것이다. 현우가 무심코 한 혜인의 말을 제대로 듣고 이뤄준 것이 뭉클하다. 현우라는 남편은 항상 로맨틱하고 애정이 많은 남편인 것이다. 또한 혜인이 간간히 보았던 환각 속에는 은성의 최후가 되는 눈 현장도 있었고 병으로 인한 환각으로 혜인은 미래를 바라보고 있었다는 것이 밝혀졌다. 이 장대한 복선이 시청자들의 예상을 훨씬 빗나가는 전개로 드러나자 그랬구나 하며 소름을 돋게 하기도 하고 내용을 파악하기 어렵게 하게 만드는 등 보는 회차의 수만큼의 감정을 자극하게 하여 찬반양론의 큰 반향을 일으켰다. 그 외에도 현우의 영상 메시지를 보고 싶었다는 목소리도 있었는데 이는 본 작품이 사랑받았기 때문에 그 호응의 크기일 것이다. 이후의 흐름은 사진으로 보여주는 것에 그쳐 시청자에게 상상의 여지를 남긴 것이 되었다. 본 작품의 제목은 눈물의 여왕이지만 현우를 연기한 김수현은 이야기 첫머리부터 수많은 눈물을 흘려 시청자도 함께 눈물을 흘렸다. 김수현이 흘린 눈물은 질적으로도 양적으로도 압도적이어서 진정한 제목은 눈물의 왕자가 아니었을까 싶을 정도로 그의 다양한 우는 모습을 본 것 같다. 넷플릭스에 의하면 그 횟수가 무려 40회라고 한다.
김지원은 카리스마를 뿜어내는 세련된 아름다움을 지니지만 사랑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데 서투른 혜인의 내면 연기를 빼어난 연기로 소화해냈다. 여기에다 명배우들은 물론 아름다운 영상과 아름다운 독일 촬영지, 그리고 김수연이 별에서 온 그대 이후 10년 만에 OST에 참여해 멋진 노랫소리를 선보인 것에도 기립박수를 보내고 싶다. 일본 넷플릭스에서는 생략되어 있었지만 마지막에 제작진으로부터의 메시지가 있었다. 곁에 있는 소중한 사람들을 돌아보고 다시 사랑할 수 있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라는 시청자들을 향한 감사의 말이 있었다. 곁에 있기 때문에 서로 고집을 부릴 수도 있다. 하지만 소중한 사람과의 관계를 서로 소중히 하며 구축해 가는 것이다. 사랑이 있을지라도 소중히 길러서 함께 가꿔가는 것이다. 현우와 혜인의 아름다운 사랑의 삶을 풀어내며 수많은 카메오 출연으로 마음을 설레게 하고 웃음을 선사한 한국 드라마의 본작품, 정통 명작 드라마로서 매주 즐거움을 준 것에 감사하고 싶다. 마지막으로 일본인들의 댓글을 소개해드리며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2번 봤는데 굉장한 드라마를 만들었네요. 한국. 100편 이상의 한국 드라마를 봤는데 제일 좋았어요. 김지원, 김수연의 연기력에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군요. 이렇게 감정이입할 수 있고 용기와 희망을 주는 드라마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2번째 봤을 때는 눈치채지 못한 것도 많이 알게 되어 더 감동했어요. 고맙다고 말하고 싶군요. 김지원과 김수연 두 사람의 눈물은 몇 가지 유형이 있는데 모두 넋을 잃고 볼 정도로 예쁩니다. 한국 드라마는 너무 긴장해서 보느라 1회차는 절반밖에 기억이 나지 않기 때문에 조만간 2회차를 천천히 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수연 씨의 자연스러운 연기가 대단해요. 지원 씨는 아름답고 혜인 역에 딱 맞아서 미남미녀 커플 둘 다 모든 점에서 완벽한 느낌이었어요. 한국의 드라마는 정말 대단합니다. 항상 매년 굉장한 드라마나 영화를 만들어 전년을 뛰어넘습니다. 내용도 좋았지만 김지원이 너무 아름답습니다. 나에겐 한국 역사상 최고의 아름다움인 것 같아요. 그것만으로도 볼 만한 가치가 있었습니다. 골든위크 때 한국에 갔었는데 현지에서 번외편 같은 것이 방송되고 있었습니다. 출연자의 인터뷰 같았는데 말을 모르기 때문에 영상을 보는 것 뿐이었습니다. 꼭 넷플릭스에서 방송해 주었으면 좋겠어요. 스토리뿐만 아니라 수연과 지원의 케미도 정말 대단해서 빠져들었습니다. 넷플릭스에 따르면 수연이 40번 우는 장면이 있었다고 하는데 저도 비슷하게 울었습니다. 눈물의 여왕이 아니라 눈물의 왕이었던 것 같아요. 왜 한국에서 이런 대단한 드라마가 만들어지는데 일본에서는 못하는 건지 항상 의아합니다. 한국 드라마가 기대가 되는 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한국 드라마에서 가장 좋아하는 것은 태양의 후예인데 어느 쪽에 김지원도 좋은 것 같아. 드라마가 끝나버리고 김수연이 더 보고 싶어서 다시 사이코지만 괜찮아를 보고 있어요. 사이코지만 괜찮아의 수연이 더 좋은지도 모르겠네요. 나도 2번 봤어요. 이 드라마가 너무 좋아서 다른 드라마를 볼 엄두가 나지 않아 일단 한국 드라마는 쉬는 중이에요. 크크. 이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See you again. Goodbye.